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늘밭에 비가 온 뒤에 해줘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지금 너무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비가 온 뒤에는 4월 달에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은 바로 배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비가 그냥 잠깐 뭐 10분, 20분, 1시간 오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밭에 와보고요. 기존의 밭도 그렇고 새로 이제 마늘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같고 다른 농작물도 동일합니다. 비가 와서 이 골에 물이 차있는지를 보고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왼쪽에다가 도수로 관을 설치를 해서 물을 빨리 빼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 땅 자체 내에서 물이 빠지는 시간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 시간 때문에 물이 체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배수가 되지 않은 땅 같은 경우에 물이 계속 이렇게 차 있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 보세요. 토양 자체에는 좋은 균들도 있지만 안 좋은 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종자에서도 오는 애들도 있고 토양에서도 오는 뭐 흑색소금 균해병이라든지 무름병이라든지 노균병들이 이 토양이랑 무리 쪽에 발생을 해서 얘네들 자체가 피해를 보게 돼요. 요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다 저쪽으로 퍼지게 됩니다. 물길을 따라서. 그래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길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헛골에다가 우리가 갈래기라든지 호파를 이용해서 땅을 파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그래서 가쪽으로 우리가 이제 마늘을 심거나 이런 작물들을 심고 나면은 무조건 도수로 관을 여러분들 이제는 농사가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환경적인 이런 기후, 이상기후들이 자연 파괴를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는 모든 작물을 위해서는 이 도수로 관 설치를 해서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 어떤 종류의 좋은 농작물을 키우더라도 물이 잘 빠져야 그거를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도수로 관은 좋은 종자 뭐 이런 것들 떠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 관을 설치를 해서 가쪽으로 설치를 해갖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건강한 마늘을 키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4월달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2차 추비를 줘야 돼요. 자, 2차 추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NK 비료를 주셔도 됩니다. 어떤 농가에서는 그냥 요소, 질소질만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소만 주는 것보다는 NK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뭐 항산가리라든지 를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NK 비료 그리고 복합 비료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밑거름을 넣을 때 우리가 NPK로 해갖고 밑거름 전용 비료에 인산이 많이 들어가서 토양에서 인산은 천천히 녹으면서 이 마늘들이 흡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복합 비료를 주게 되면은 또 인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인산을 첨가를 하기 때문에 그 인산이 토양에 계속 아직 잔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토양 자체가 산성 토양으로 되면서 마늘들이 흡수를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마늘이 잘 안 자라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NK 비료, 제가 한번 그 비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요 지금 보시다시피 NK 비료를 쳐요. 보통 우리가 복합 비료는 NPK에 맞춰갖고 인산이 많이 들어가고 질소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통 밑거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NK 비료는 농협이든 어디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자, 질소하고 인산 가리 중에 NK로 식으로 해서 인산이 많이 안 온다 그랬죠. 밑거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산은 조금만 들어가고 질소랑 칼륨을 조금 넣어서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2차 거름을 주면서 고토, 붕소 그리고 규산, 석회입니다. pH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또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NK 비료를 여러분들이 1차를 주신 분들 또 2차도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되는 게 NK 비료입니다. 자, NK 비료는 300평 기준에 보통 한 3포에서 한 4포 정도만 해갖고 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 이제 기계 살포로 되는 요거 이제 NK 플러스 인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질소, 인산, 칼리, 고토, 붕소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해도 되니까 요즘은 이제 여기다가 뭐 석회라든지 규산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쓰기도 쓰는데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모든 작물들은 시기별로 비가 오거나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병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 마늘 품종 자체가 개량을 해서 보통 병에 좀 약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살충, 살균, 그리고 이 잎으로 우리가 밑에로 NK 비료를 주곤 하지만은 칼슘이라든지 아미노산을 줘서 마늘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병해충에 강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우리가 식물 보호제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제가 친환경 자재랑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균제인데 요 마늘에 보시면은 녹병, 잎마른병, 흑색서금 균해병이라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치시면 되고, 요게 지금 500ml에 20단말용입니다. 20단말. 그래서 요거 이제 뭐 한말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요 물 한 말에 20ml로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잎마른병이라든지 흑색서금 균해병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요 이제 살균제는 뭐 어디 가시든 여러분들이 농협이라든지 농협방에 얘기하시면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있고요. 요 보시면은 여기 마늘에 파잎벌레라든지 파총체벌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요거를 치시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물 한 말에 10ml입니다. 물 한 말에 10ml. 요거를 발생 초기에 경협을 해서 요거를 같이 이제 치시면 돼요. 요거 뭐 고자리 파리도 잡아주고 요 이제 살충제에다가,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요. 요거는 이제 침투 이행제인데 침투력을 증진시켜주고, 그리고 약 효과를 조금 2배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그 침투 이행제도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뭐 아미노산제를 여러분들이 쓰셔도 돼요. 저희는 이제 여기 보시면 유기인산, 칼슘, 아미노산제, 저희는 광어액비 이거를 써서 시석 배수에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거나 해갖고 요거 아미노산제, 그리고 살균제, 그리고 살충제 같이 혼용이 됩니다. 혼용을 해서 치시면 되고, 그리고 유기농업 자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요런 백간균이 있어요. 이런 균들로 해서 또 친환경 자재로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친환경 자재, 유기농업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로 사용을 하시면은 살충을 좀 잡아줘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조금 효과가 더 좋고, 노지에서는 균들이 많이 날아가다 보니까 효과는 있는데 보통 하우스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요걸 쳐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든지 여러분들 이제는 이상기후 때문에 이제는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좋은 종자, 뭐 사람이 뭐 살충살균 해주고 물 빼주고 해주더라도 이런 환경을 좀 이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환경을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 영농 폐자재 같은 경우로 불을 지른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